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아까부터 이렇게 혼자 아우 그 먼 데를 오토바이 타고 혼자서 그러고 그렇게 해야 풀리는 쏘가리가 있겠죠. 그런 정도를 해야.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야. 네. 쉽지 않은데. 맞아. 그대로 시킨다.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돈 내고 고생하고 돈 쓰고 고생하고. 그렇게 보면 저도 한 번씩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고, 왜 사람이 히말라야 그런데 얼음을 무릅쓰고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사고 당하고 다치고 하는데 그 힘들 줄 알면서 왜 굳이 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등산하는 사람 보면 왜 그거 힘들게 올라가고 어차피 내려올 거면. 우리 신랑 한참 산에 갈 때 내가 어쨌든 내려오잖아. 왜 힘들게 올라가? 네. 힘들게 올라가서 그 즐기는 맛이 그게 정말 느끼는 거지. 그냥 이게 뭔 맛인데? 다리 떼는 거야. 대청봉을 한 80번을 올라갔는데 계속 똑같은 데는 왜 올라갈 때마다 다리 떼는 거야. 올라갈 때마다 다르고. 나는 올라가서 내려오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왜 내려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마다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게 다 관점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느낌이 사람마다 나는 이게 좋아요 하는 그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이게 편하고 보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데, 입장에서 잘 못한다 잘한다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좀 이제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봤을 때에 별난 짓을 하면 참 왜 저럴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란 환경도 그렇고 생각도 다르고. 이제 요즘에 참 난감한 게 젊은 학생들하고 있으면서 옛날 아닌 다른 모습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게 방법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전에 같으면 야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한 거잖아.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정해진 게 있으면 요즘에는 다 말을 들으면 다 말이 맞아요. 저는 이렇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흔해. 그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고 이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게 잘못됐는가? 우리 옛날에 대장금 할 때에 감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말이지 뭐 맞죠? 보면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외력이라는 걸 이게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힘을 외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영향이 아니고 바깥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배 조종을 어렵게 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들이 주로 보면 바람하고 물이거든요. 바람하고 조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조류에도 보면 조류하고 해류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류라는 것 자체가 배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것이라 하니까 주로 조류라고 하긴 하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휘감고 도는 해류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항해할 때에 보통 중문전에서 부산에
실습을 내려갔다 보면 거의 동해 연안을 끼고 내려갈 때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동하는 속도를 다 다르게 해주거든요. 여름에 부산 내려갈 때는 뒷물을 받고 제법 포항까지는 쭉 내려가 집니다. 그 다음에 포항 쭉 가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쿠르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물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 아니고는 상당히 이 연안 쪽에는 뒷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또 겨울 되면 연안에서 조금 떨어지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밑에까지 쭉 내려가지거든요. 좀 찬물 위에 떠서 내려가니까 속도가 또 조금 다르고 이렇게 계절마다 우리 동해 연안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물을 받을 때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이렇게 강해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방향이 배의 속도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물 작업을 할 때 그물을 놔보면 그물이 어느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여기는 그물이 북쪽으로 흘러간다. 여기는 그물이 남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이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요 계절에 따라서 시안카 놓고 작업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해류, 조류 이걸 제대로 알고 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어떻느냐, 조류가 어떻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물이 어느 쪽으로 놓이느냐, 줄을 어떻게 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상선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연안에서 이제 우리가 연안 조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바람, 파도, 물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람은 동풍이라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동쪽에서 내한테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물이 동쪽물 하면 동쪽물은 흘러가는 거지. 내한테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물을 동쪽물이랍니다. 근데 이거 구분을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어만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니까 똑같이 그럴 겁니다. 왜 빨간색인데 어떤 때는 오른쪽을 붙이고 어떤 때는 왼쪽을 붙이냐 하는 것이 똑같거든요. 그게 왜 왼쪽이 빨간색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우현 표지라고 빨간색을 하냐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지금 조금씩 이제 1학년 분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똑같습니다. 동쪽이라 해놓고 바람은 동쪽에서 내한테로 불어오는 거고 물은 내한테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거를 말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딱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글자 4개 써놓고 방향을 정반대로 들어가는데 바람 영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은 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다행히 어선은 그렇게 안 빠르거든요. 어선은 뭐 쾌속선이 있어서 하고 그렇지 않고 거의 한 15나트 전후가 거의 어선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속도고 보통 그 위치거든요. 특히 조업을 한다면 한 5나트 전후로 해가지고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어선은 주로 저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선박이 자기 전속력으로 앞으로 다닐 때 이 얘기가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람을 선수에서 받느냐 승에서 받느냐 그럼 길이 방향으로 받는 거죠. 길이 방향에서 바람을 받느냐 아니면 옆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배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어선은 상선들처럼
길게 만드는 배가 거의 없습니다. 좀 빵빵하게 만들어지면서 물건을 많이 심고 그다음에 조업을 하더라도 잘 넘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좀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는 날렵한 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로 하는 얘기가 바람의 영향이 배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는 물속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바람에 떠밀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시향기에 시향칼을 놓으면 바람하고 물하고 이 관계를 알고 놔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하면서 엉키니까 이 부분을 바람과 물이라는 부분들을 시향칼 놓을 때는 항상 감안해야 돼요. 이 엉켜가지고 순대라 그래 순대. 네, 순대말이 때문에 이해되죠. 그거 올라오면 추가 많이 하루 종일 그거 풀어야 돼요. 물에 이렇게 낙하산이 안 펴지면 똘똘똘 말고. 그게 이제 배가 쑥쑥 밀려 나가거든요. 그 물 밑에 이렇게 낙하산처럼 펼쳐지게 해가지고 그 위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데 일반 어선에도 있어요? 일반 어선에는 없죠. 뭐 시안카는 시에서 쓰는데 어선에서 쓰지. 왜 낚싯배나 채닫기 에서 많이 쓰지. 시안카. 그러면 이제 그 위치를 많이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물고기가 어느 지점에 자기가 먹을 플랑크톤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새끼 고기가 많아가지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할 때는 안 벗어나고 거기서 뱅글뱅글 그 자리에 그냥 있거든요. 근데 배는 엔진을 꺼버리면 계속 풀려가는. 바람에 떨리거나 물살에 떨리니까 그걸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안카를 쓰게 되면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시안카를 안 쓰게 되면 낚시가 뻗어버려요. 쫙 앞으로 조류나 바람의 힘에 대해서 그래야지 낚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시안카를 쓰게 되면 조류하고 바람하고 거의 같이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낚시가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그래서 시안카를 쓰기. 뭔 얘기예요? 우리 공항에 가면 바닥이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빙워크 있잖아요. 그거하고 바다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빙워크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배가 얹힌 거나 똑같은 상황에서 배가 엔진을 끄면 줄이 밑으로 이렇게 뻗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밑에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위에 배가 있으면 줄을 놓으면 이게 물살 따라서 쭉 가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줄을 감으려 하면 이게 멀리부터 감아야 되는데 이게 물 밑으로 깊이 좀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 고기가 있는 수심까지 가려고 하면 줄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처럼 시안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것이 밑에 움직이는 물살하고 같이 가도록 시안카를 이렇게 탁 차주면 물이 이렇게 미는 정도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고기하고 배하고가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아니 움직이는데 그 조류하고 바람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지. 속도가 일정하게. 그래야지 낚싯줄이 일자로 내려갈 거예요. 보통 그 일자로 안 내려가면 줄을 한 3배쯤 더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낚싯길이 또 엉켜요. 이 쭉쭉 뻗어버리면 고기 잡는 낚싯줄 풀다 끝나는 거지.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실을 넣으면 이 실이 물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이게 막 흔들리는 게 한 줄이면 괜찮은데 이게 10줄쯤 나갔다 하면 들어오면 이제 다음 키는 예, 당기는 거죠. 우리 일반 여기 조그만 낚싯배 타고 나가도 조류가 센 날 가면 한쪽만 쓰라 그러잖아. 이 조류발에. 양쪽에 서버리면은 옆에 우위 하나가 자연 하나 서로 엉켜가지고 안 올라오고 막 그래. 물 밑에서 꽂히는 거죠. 속에서 보이던 거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쪽만 사람들이 쭉 서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낚싯배 하는 것도 낚시하러 갔는데 초롱 해가지고 줄 푸는 데 시간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집에 안 오죠.
고기 잡는 주 낚싯줄 해 먹지, 바늘 해 먹지, 시간에 먹지, 나- 돈에 먹지. 나- 해 먹지 뭐. 다 돈이네. 참 우리가 체험학습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만들어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뭐 선장이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가이드든 간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때도 알아야 되고 채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고 이게 고기가 이제 갔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딱 요때 가가지고 고기 잡힐 만한 곳 그쪽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어종에 따라서 또 채비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또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낚시 체험하러 갔을 때에 문어 한 마리가 안 잡혔으면 또 달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문어가 한 마리가 더 잡혔기 때문에 느낌이 오래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낚싯대 체험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그날의 어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크게 재미를 못 본 것 같으면 다른 데라도 해갖고 뭔가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현장 체험하는 사람들의 가슴 또 꽂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이 상승뿐만이 아니라 그 배를 어떻게 뭐 배를 갖다가 후진할 때 전진할 때 어떻게 신경 써야 됩니다 하는 거는 항구에서 지금 아까처럼 뭐 3만 톤이니 5만 톤 이런 배들이 접안할 때는 이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선은 이런 영향이 거의 뭐 덜합니다. 사실상. 여기 보면은 바람 쪽으로 이렇게 배가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같아지는 것, 바람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이 항풍성이고 바람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이 풍성인데 이 부분은 지금 연안 복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이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그래서 배 모양이 어선 모양이 아니죠. 길쭉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정선수나 선미에서 아니고 옆에서 받으면 배 조정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배가 앞으로 빠르게 가는 배들은 배 갈 때에 배를 이렇게 틀 수 있는 배가 어느 쪽으로 돌릴까 하실 때 그 돌아가는 그 하나의 꼭지점이 앞쪽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틀 때에 앞쪽 이게 마치 중심인 것처럼 배가 틀어지는데 이게 속도가 조금 느리게 가면 이게 배 중간쯤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게 따라가지고 똑같은 팔을 쓰면 이 뒤쪽 엉덩이가 이쪽으로 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뒤쪽 엉덩이 섬미가 이쪽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 뒤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앞을 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앞에 트는 후크가 납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 선수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한 건데 항상 배 조정할 때 하고 자동차 조정할 때가 헷갈리는 게 자동차는 앞쪽이 돌아가거든요. 배는 뒤가 돌아가서 방향이 턴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 운전하고 배 운전하고 할 때에 항상 좀 늘 생각이 걸리면 안 되는 게 자동차는 앞이 이렇게 돌리면서 방향이 턴되는데 배는 엉덩이가 돌아가면서 이게 턴이 되는 이 기본이 갑자기 배에서 생활하다가 육지 생활하게 되면서 처음 혼란 오는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엉덩이 턴다는 이게 잘 안 돼요. 육지에서는. 근데 항상 배는 엉덩이가 틀리거든요. 요 기후에 해양경찰 배 그림이 무슨 3,000km. 예.
없어지고 도망갔네. 오, 맞아. 감독하는 거. 들어올까요? 네. 아니 없죠. 요 앞에 앉아 요 화장실 앞에 항상 앉아 있던 없대면서 가서 왔어요. 그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예. 요 앞에 보면 삼성치로 해양경찰대 큰 네, 있죠. 그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번에 교수님 얘기했던 키 형상. 자세히 보고 다니네. 나 배만 봤는데. 사람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부분 아 배다. 이러고 네. 배만 보고. 삼성치로 배가 이렇게 뒤가 돌아가면서 물살이 쫙 이렇게 생기잖아요. 키 형상이라는 거. 어제 수업을 하는데 우리 이 동네에 사시는 김우승 선생이 보통 저녁 시간 되면 그 애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러 이렇게 해요. 가면서 시간이 김우승 선생이 정확하게 그거 뭐고 부영 아파트 바로 옆에 사신다 진짜 개인 주택이 그랬는데 예, 이 동네.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녁 시간에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수중 방파제 그 병주 그걸 앉아갖고 이렇게 보면서 그걸 숫자를 센대요. 그래갖고 깜빡깜빡하는 그걸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그거 갖다가 항상 이게 다 한꺼번에 깜빡하는 게 아니고 다 틀리죠. 두 개 했다가 꺼지고 또 다른 게 두 개 켜지고 한다면서 왜 여기 동시에 안 켜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밤새 그리 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네 개가 다 켜졌다 꺼졌다 그렇게 맞추기는 그게 쉽지 않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주문진에 있는 등대들 밤에 이렇게 켜지는 걸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하시는 얘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제 산책할 때 전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 등을 이렇게 보고 가고 그다음에 낮에는 위에 있는 그 삼각형 사각형 그것이 보이나 안 보이나 유심히 보면서 그렇게 지나다닌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도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복잡하죠. 관심이 없으니까. 예. 아 저기 뭐 앞에 뭐가 있구나. 예,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가 이제 심지어 저 목포에서 오시는 분들은 목포 쪽에도 가면 지금 빨간 등대가 있는데 물고기로 빨갛게 네, 만들어 놨다고 하면서 있어요. 저기 어달동. 그래서 그건 등대냐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등대가 맞다 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그 특수 표지 같은 거 있으니까 대기나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은 요새 그런 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에도 웃어 주겠다는 건 맨날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어. 이게 이제 얘기를 하고 듣고 보니까 계속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 없이 이 수업에 우리가 하는 수업에서 이렇게 하나의 얻어가는 재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하는 것보다 내가 평상시에 늘 봤는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깨우치는 그것 자체가 자꾸 이제 많아지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학년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한 분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요트 조종 필기시험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을 처음부터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반 조종은 다르구나 하고 일반 조종 면허 시험을 새로 문제지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시험을 2개 다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조종 면허 필기시험 96점을 받고 그 다음에다가 또 요트를 또 바로 시험을 쳤대. 요트를 82점 받았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쳐야지. 그래가지고 남들 하나도 지금 다 아직 지금 시험 안 친 분도 있는데 벌써 2개를 다 필기시험 합격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영선과 저등선에는 공부하라고 지금 김근영 씨가 월요일날 본다고 했었는데. 월요일날 지금 4월 7일까지가 맥시멈 월요일하고 마지막일 거예요. 월요일이 24년 문제지로 보는 마지막 시험이 4월 7일까지. 바뀌는 말이지. 그 4월 8일부터는 바뀐 문제를 이제 보게 그럼 벌써 그러면 강릉에 해양 경찰서가 생기니까 이제 강릉에서도 볼 수가 볼 수 있겠네요. 있겠죠. 동해에서는 컴퓨터 4대가 있었고 4대가 봤다 보고 뭐 해설은 속초는 조금 많다는 속초가 8개인가 10대인가. 한 10대 가까이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가면 아직까지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갖추기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컴퓨터로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그방 하나 꾸며야 되고 하니까. 나는 강릉에서 졸라. 지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컴퓨터 화면으로 시험 치는 것이 미숙하고 실제로 시험 보셨던 분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애매해갖고 이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하고 풀리는 것부터 풀게 지금 넘어갔는데 우체국학교에도 새로 이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해갖고 그 문제를 푸는 이게 어색하더래요. 아, 그래서 근데 보통은 사실은 문제 읽고 다 치고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습성으로 하는데 중간에 안 풀리는 문제가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어색한 거 뭐야?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가. 지금 넘어 그 문제를 10분 만에 풀고 마쳤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도대체 문제가 50문제잖아요. 다 해왔다. 안 해도 네. 10분 만에 풀더라고. 찍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 이거 그러니까 봤지? 그래. 봤지. 이거 안 봤네? 헷갈리네? 아이, 안 보네? 찍자? 그러니까 너무 오래 생각하면 또 응. 헷갈려. 그럴 것 같으면 소형선박 정성면허가 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지금 이제 소형선박 정성면허가 5월 24일인가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까지 2달 견뎌내느냐 이거죠. 이 머리가. 지금 치면 한 60점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 2달 동안에 이게 이제 또 또 공부해. 유지가 안 되거든요. 5월, 8월, 10월, 12월이 그때 우리 5월 5월 달에 보고 8월 달에 또 한 번 보고 11월 달, 10월 달, 11월 때 보사 이렇게 한 번 있습니다. 네. 여기는 6월 달에 한 번 있었거든요. 여기는 정기 시험밖에 없어. 근데 부산이나 인천 가면은 임시 시험, 수시하고 임시 시험. 그 컴퓨터로 치는 거 10분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딱 정기 시험. 좀 쉬었다가